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 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석학 로버트 윌슨 교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떠나면 우리 가족은 끝이에요. 아내의 오열과 자녀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그는 연구실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 동료들은 평생 쌓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미친 짓이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스승마저 가장 실망스러운 제자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가 한국에서 돌아와 발표한 연구 결과에 세계가 침묵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하버드, 옥스퍼드, MIT의 최고 석학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7세기 고대 문서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왜 동방의 지론이 가리킨 한국의 비밀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을까요? 아내와 가족들의 격렬한 반대, 학계의 모든 조롱을 이겨내고 그가 밝혀낸 진실,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찾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30년간 동양 문명을 연구해 온 로버트 윌슨 교수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것은 불과 8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고대 문서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수천 장의 자료 중 우연히 발견한 한 문서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7세기 중국 당나라 학자가 남긴 동방의 지론 동방의지론이었습니다. 위기의 시대, 동쪽 바다의 작은 나라가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며 생존과 번영의 비밀을 간직했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고대 기록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접한 뉴스 하나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계적 반도체 위기 속에서 한국이 오히려 점유율을 높이고 AI 기술에서 선두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동방예지론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즉시 동료 교수들에게 이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로버트, 그런 작은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나? 자네 나이가 들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게 아닌가? 가장 큰 충격은 집에서 왔습니다. 30년 커리어를 버리고 무슨 한국이야? 당신 미쳤어요? 아내 캐롤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러지 마세요. 대학에서 쫓겨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딸 엘리자베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마이클은 전화를 끊고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학생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박지원, 제 수업을 듣던 한국계 조교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인맥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연구하시는 게 어떨까요? 망설임 속에서 박지원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이 발견하신 동방예지론은 한국에서도 전설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온 위기 극복의 지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이상한 전율이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학과장 마틴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한국 연구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다고? 정신이 나갔나? 지금 포기하면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걸세.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틴. 하지만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가 될 겁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떠나면 돌아올 집이 없을 거예요. 이혼 서류를 준비할 테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캠퍼스 전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짐을 쌌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한국으로 이끄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지원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0년 동안의 연구 자료와 동방예지론 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은 제 인생의 모든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래로 시간 여행을 온 기분이다. 출국 심사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얼굴 인식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짐을 찾고 나오자마자 오지 초고속 인터넷이 제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내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끊길 때가 많았는데 여기선 그럴 걱정조차 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우버 같은 거 부를 필요 없어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더 빠릅니다. 박지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저는 택시를 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공항철도를 타고 가면 40분 만에 서울 도심에 도착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공항철도에 올라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객실은 너무나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승객들 대부분이 노트북을 펼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심지어 전철 내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터졌습니다. 이건 정말 신세계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도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거 뉴욕보다 더 현대적이잖아. 초고층 빌딩들이 세련된 디자인으로 늘어서 있었고 거리에는 전기차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리 한복판에서도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무인 편의점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저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원은 한국식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커피 향이 진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주문을 받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고객들은 AI 키오스크에서 직접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한중년 여성은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박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한국입니다, 교수님. 여긴 이미 미래로 가고 있죠. 그 순간 7세기 동방예지론이 말했던 그 예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쪽 바다의 작은 나라가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1300년 전의 기록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확인하며 이 나라가 가진 비밀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 연구가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박지원은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박물관의 웅장한 입구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 연속된 충격 속에서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윌슨 교수님, 준비되셨죠? 이제부터 진짜 연구가 시작됩니다. 박지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을 걸으며 자동문을 지나 박물관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유리 벽 너머로 보이는 수천 년의 역사가 정교하게 정리된 유물들과 기록들.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1300년 전 동방예지론이 언급한 동쪽 바다의 작은 나라. 그 예언 속에서 인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면 그 증거는 이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연구소 깊숙이 마련된 문서 보관실로 들어섰습니다. 박지원과 함께 연구소 책임자인 김민석 박사를 만났습니다. 윌슨 교수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연구한 이 문서들이 교수님께 새로운 통찰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김 박사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신중하게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양피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살짝 넘겨본 그 첫 장에는 고구려 군사 전략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645년 고구려는 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았다. 병력은 3분의 1에 불과했으나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저는 빠르게 눈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록에는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고구려군은 전국에 설치된 봉화망과 전령 체계를 이용하여 적의 움직임을 즉시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중앙의 명령 없이도 각 사령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전술에서 말하는 스웜, 인텔리전스 스웜 인텔리전스, 군집 지능과 흡사했습니다. 즉, 각 유닛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협력하는 전략. 이건 인공지능 네트워크, 구조와 비슷한 개념이군요. 서양에서는 최근에서야 군사 AI에서 연구하는 모델인데 고구려가 이미 실전에 적용했다니 믿기 힘들군요. 제 말에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구려뿐만이 아닙니다.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반복됩니다. 김 박사는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몽골 침략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몽골은 세계를 정복하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이 몽골군의 침략을 무려 30년 동안이나 막아냈죠. 저는 몽골의 정복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기마 병력과 공성전 능력을 갖춘 몽골군은 유럽, 중동, 중국을 초토화시키며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해양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바다를 방패 삼아 장기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강화도 내에 복합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체적인 식량 생산 시스템, 군사훈련시설, 정보 수집 및 외교 협상 네트워크, 즉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건 현대적 의미에서 자급자족형 스마트시티 개념과 닮아 있군요. 국가 단위의 장기 지속 가능 시스템을 고려가 13세기부터 실현했다는 뜻이네요. 저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던 고려가 만들어낸 이 전략은 미래 사회에서도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수평적 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문서였습니다. 조선 수군은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했다. 이 승리의 핵심은 바로 수평적 정보 공유 네트워크였습니다. 놀랍게도 조선 수군은 병사, 어부, 상인, 지역 관료 등 모든 계층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적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어디로 향할지, 어떤 전략을 쓸지 이 모든 정보가 지휘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에게까지 공유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디지털 분산형 네트워크 시스템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즉,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기 전에 현장 실무자들이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는 방식. 전쟁 속에서도 조직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다는 건 이들은 이미 집단 초지능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역사는 단순한 생존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켰고 그것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1300년 전 동방예지론이 말한 위기의 시대, 동쪽 바다의 작은 나라가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 예언은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진화하며 위기 극복의 지혜를 발전시켜온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한국에서 이 패턴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제 심장이 갑자기 쥐어짜듯이 아파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박지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젊은 의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쓰러진 후 불과 15분 만에 전문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119 구급대가 도착하는데 7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실시간으로 병원과 연결해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박지원의 설명을 들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에서 작동하는 집단 초지능의 증거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장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정확한 시간에 회진을 도는 의사와 간호사들,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처방을 조정하는 모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장 시술 전문팀이 대기하고 장비가 세팅되고 필요한 약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5일간의 입원 생활은 제 연구의 가장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환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자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의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퇴원 전날 담당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연구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검진 받으셔야 해요. 그의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퇴원 전날 의사가 이런 얘기를 건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건조한 의료 지침만 전달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퇴원할 때 받은 청구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5일간의 입원과 심장 시술 비용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박지원의 설명을 들으며 미국 의료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인간미,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생태계였습니다. 퇴원 후 박지원의 안내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도착한 날 생산 라인에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긴급 회의가 소집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현장 직원부터 엔지니어, 관리자까지 모두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15분 만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기 속 기회라고 부릅니다. 공장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매뉴얼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장의 판단입니다. 우리 AI가 과거의 모든 문제 해결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고 직원들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관적인 판단을 내리죠. 포스코 제철소 방문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용광로 온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모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발적 문제 해결 네트워크입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네이버 AI 연구소에서 결정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위기 대응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계적인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한국은 마치 뇌의 뉴런처럼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집단 초지능을 실현해 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위기 대응 DNA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진화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능력이 평상시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다가 위기 상황에서 극대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대응을 분석한 자료를 보며 이를 확신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집단 초지능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발견을 세계에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박지원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학계가 이 혁명적인 발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동방예지론이 1300년 전에 예견한 그 나라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스탠포드 대학으로 돌아온 날, 강당은 전 세계 언론과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로버트 윌슨 교수의 한국 연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학과장 마틴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여전한 불신과 조롱이 느껴졌습니다. 청중석에는 제가 떠나기 전 저를 비웃었던 동료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혼 서류를 들고 있던 아내 캐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집단 초지능,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진화 모델, 슬라이드에 고구려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한국의 위기 대응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찰수대첩의 전략 시스템, 고려의 강화도 방어체계, 임진왜란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 그리고 현대 한국의 의료 시스템, 반도체 공장, AI 연구소에서 본 놀라운 광경들까지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마치 하나의 슈퍼 오가니즘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단지성이 아닌 진화된 형태의 집단 초지능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가득했던 청중들의 표정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의료 시스템과 심장 발작 사례를 설명했을 때 청중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수만 달러의 비용과 몇 시간의 대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5분 만에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았고 그 비용은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2시간의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노먼 교수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윌슨 교수, 당신의 이론이 맞다면 왜 한국은 세계 역사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목받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만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슈퍼히어로 같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과 동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학과장 마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의 얼굴에는 존경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옳았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스탠포드에 한국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 캐롤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진실을 본 거였어요. 그녀는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발표 다음 날 뉴욕타임스 일면에 제 연구가 실렸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하버드, MIT,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아시아의 국가가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로 인정받았습니다. 박지원과 함께 미래문명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에서 발견한 집단 초지능의 원리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변화를 지켜보며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연구 데이터와 기술 혁신 사례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들,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성과들, 그리고 세계 의료계를 놀라게 하는 기술의 진보까지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 작은 나라의 잠재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들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는 곧 인류 전체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전통과 혁신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때로는 세상 모두가 당신을 미쳤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옳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위기 속에서도 더 큰 도약을 이뤄내는 한국인들의 저력,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지혜,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까지, 이런 특별한 집단 초지능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를 이해하셨나요? 1300년 전 동방예지론이 예견했던 것처럼 한국은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한국인의 특별한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집단 초지능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이런 능력이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